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어제 또 제가 배구 일정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게도 함께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유정 의원님이 너무 빈 곳을 잘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제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능력이 또 너무 좋아서 의원님들이 이 자리 메꿔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 겁니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요일의 짝꿍이죠. 박영식 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마찬가지 이렇게 헌재 변론기일 있으면 평론가님 좀 이렇게 바쁘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뭐 네. 이제 실시간으로 사실 그 생방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헌재에서 올라오는 영상은 이제 녹화 떠가지고 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좀 기다렸다가 이제 한 땀 한 땀 보면서 왔는데 뭐 역시나 기대가 아니라 뭐랄까 놀라움의 연속이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어쨌든 한덕수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10차 변론기일까지 일단 오긴 왔는데 네. 부르라는 사람 불러줬더니만 또 본인이 나가더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고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역시 이제 본인의 운명을 본인 스스로 단축시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황당한 광경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오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한덕수 뭐라고 해야 돼? 이 사람 직함이 뭐예요 이제? 한덕수 씨. 예, 한덕수 씨. 예. 한덕수 씨 관련해 가지고는 영상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뒤늦게 올라와서 제가 몇 개 봤는데 홍장원 전 차장과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이죠. 네. 이 두 증인에 대한 영상은 아직까지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메시지로만 전달받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분이 예. 현장에서 이걸 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맡고 계신 박균택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군요. 그럼요, 의원님. 일단 오늘 그 말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헌재 가서 보고 오셨는데 조지호 청장의 중간까지 정도 보고 이제 예.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일단 홍장원 차장 그러면 쭉 보셨을 텐데 예. 저희가 자세히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좀 어떤 그 발언이나 어떤 증언에 좀 뭔가 저거는 좀 핵심적인데 혹은 윤석열의 어떤 표정 변화나 이런 걸 느꼈던 포인트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덕수 총리는 네. 정말 외교관을 했으면 참 잘했을 분 같습니다. 뭐 저 주미 대사도 오긴 하셨지만 네. 외교관을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 게 어느 한쪽도 편을 들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잘 마련해서 나가는 그 줄타기 재주를 잘 봤고요. 내 살 길만 찾는. 예. 네. 홍장원 그분은 저 피청구인 쪽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계속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따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해명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 큰 틀에서 큰 뭐 의미는 없는 신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 뭐 장소적으로 메모의 순서가 뭐 안 맞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인사상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인데 모함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본인이 내란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살자고 남을 대신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전혀 그 어떤 진실 외에 딴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해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뭐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는 분이라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그 조지호 경찰청장 네. 거기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검경에서 조사받을 때 상세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더군요. 거의 다 거부했습니까? 예, 아하. 대응을 하는데 그 뭐 자기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핑계를 대고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권에는 윤 정권 밑에는 뭐 범죄자들도 많지만 국민에 대한 도리나 염치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염치가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3년간 우리가 겪어봤던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우리가 좀 뭐랄까 고위급 공무원으로 인정이라도 해줄 텐데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열심히 성실이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성실하지 못할 거면 사실 국민들 눈치라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양심까지 없는 행위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분노하고 참담한 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우리 수다리 누나님이 지금 채팅으로 이제 너무 질질 끄니까 어질어질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되지도 지치죠. 않는 주장을 예. 계속 맞받아쳐야 하고 그걸 예. 뉴스로 계속 전해 들어야 하니까 사실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 출석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고 나서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우리 작가님께서 메시지로 전달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결국에는 메신저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갑자기 메모 정서한 이제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고교 동창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했다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다라고 이제 답을 하던데 네. 그만큼 논리가 군세가단 뜻이겠죠.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예. 네.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에게 사실을 물어보면 진짜 사실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나 일부러 그런 예. 생각이 좀 그럴 거면 증인 신청 홍장원 전 차장도 윤석열 쪽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실을 묻겠다 이런 자세였는데 뭐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사실 재판관들의 문제를 삼을 때도 탄핵소추단 쪽의 변호인이 어떤 재판관의 어떤 관계더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관들의 중립성을 그건 문제를 삼아왔는데 방금 얘기하신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신빙성이나 진술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또 생채기를 내려고 뭐라고요? 한동훈? 네, 한동훈 그 너 보좌관 한동훈 전 대표랑 친구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홍장원의 보좌관에 대해서 네. 이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러니까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걸 왜 기억합니까? 이게 맞는 그걸 이제 말이죠. 홍장원한테 물어보거나 그 보좌관한테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질문의 메커니즘은 가진 게 없는 자들, 즉 지금 자신들이 어떤 진실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하등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거나 아니면 문제 삼는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아까 이제 조지호 청장이 오늘 헌재에서는 거의 증언 거부를 했는데 예. 검찰 진술에서 진짜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상세히 그것도 그 대표적으로 개업 날에 조지호한테 6번이나 전화를 했고 그리고 계엄 끝나고 나서까지 포함하면 한 8번이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국회 봉쇄 해제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헌재에서 진술 안 한다 그래도 크게 뭐 영향이 없잖아요. 예, 우리 청구인 쪽에서 물었을 때 답변을 뭐 거의 100% 거부를 했고 국회 쪽에서 물어봤을 그다음에 때 피청구인 쪽에서 물어봤을 때 언뜻 뭐 이제 대답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부분은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잔뜩 했던 부분은 다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수고했단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그 통화한 내용 같은 것들만 맞다고 살짝 그 인정해 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 김영두 재판관께서 네. 그 질문을 했죠. 그 여인영 그 사령관 여기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요청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 검경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그 체포 여인영으로부터 체포조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았던 것, 그 말고는 따로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거부했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조서 내용들, 예. 검경의 수사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예. 실수로 답을 한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이랑 홍장원 차장 그 증인신문 때는 앉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혹시 의원님은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저 윤석열 저 표정이 저 어떤가 이런 거 저 만약에 저였으면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별로 특별히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습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냥 거짓말도 어쩌다 해야 긴장감도 느껴지고 당황함도 느껴지고 그러는 것인데 습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무슨 표정 변화를 읽겠습니까? 오히려 예, 네,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예. 뭐. 그럼요. 특별한 건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기억력이 매우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10차 변론기일에 등장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검찰의 핵심 관련자들이 했던 진술과 다 배치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거 했던 말을 또 배치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오히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한덕수 총리 증인 신문할 때 왜 나가 안 있었을까? 나가 있었는가? 2시간을 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가 참 궁금하더군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변호인 설명으로는 일국의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네. 자연스러운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그 상황을 피하려고 나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 앞에 5천만 앞에 저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한덕수 총리와 앉아 있는 것을 피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부르질 말았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그 2시간 동안 뭘 했는지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뭐 이제 품격이 있는 방송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너무 금방 나가 버리니까 마음껏 하셔도 되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배가 좀 심하게 갑자기 아팠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급한 볼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이제 사실은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게 뭐 국가적으로 위상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설명 자체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네. 왜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까?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진실만을 고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기억력이 또 완벽하다면 그때 국무회의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지시를 했고 자신이 계엄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덕수 국무총리 앞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질문을 스스로 또 해봐야죠. 그렇죠. 원래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등장하자마자 5분 만에 자리를 뜨는가? 이거는 뭐 사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오늘 10차 변론 기일이 아까 영상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오늘 10차 변론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이제 25일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증인 신청은 헌재에서 기각을 했고 25일에 2시 최종 진술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10차로 더 이상 증인을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든지 이건 이제 끝난 거라고 보면 되고 25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요걸로 보면 됩니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측하기를 오늘 20일에 변론 종결이 되고 네. 그리고 3월 4일 날쯤 선고가 될 수 있다 잘하면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필요 없는 변론 그 증인 신청 증인 신문이 3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네. 다음 화요일로 이게 늦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고 일자도 며칠 뒤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5일 날 최종 진술하고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선고가 나오는 날은 3월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한다면 3월 11일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가 된다. 그래서 3월 11일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갖는 그 특징, 국정의 혼란, 그렇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지만 매우 쟁점이 단순한 이 측면을 생각하면 헌법재판관님들이 좀 뭔가 피치를 올렸을 때는 9일 만에 3월 6일이나 10일 만이 3월 7일에도 선고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분들의 좀 그런 어떤 시급성에 대한 인식 이런 걸 한번 기대해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많은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건 어찌됐든 좀 빨리 이 탄핵 심판이 종료가 돼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거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할 텐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고 좀 보는 게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좀 정부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8차 변론 기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두 번을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같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쓸데없는 장면들만 국민들이 보게 된 불필요한 시간 낭비만 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혹시나 저는 이런 판단을 헌법재판관들이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현 박근혜 사례와 비교해서 그 쟁점이 단순하니까 그 기간 안에 판단했으면 훨씬 다행일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숙고해야 장외 집회에서 제기하는 그런 부담들이 덜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써서 3월 말이나 이렇게까지 결론을 늦추는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자의 이 탄핵 심판은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국민적으로도 그렇죠. 이익일 텐데 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설마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부분 이재명 대표님 사건하고 연관짓는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네. 그런 신뢰가 있고 특히 그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던 이 과정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14일이면 예.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뭐 4주까지 그렇게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조금 헌법재판소도 좀 신경을 쓰는 듯한 경향이 있는데 예. 그래도 그걸 고려했을 때 가장 늦은 날짜가 2주 후 예. 3월 11일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법관으로 25년, 30년 가까이 그 근무를 해왔던 분들 네. 아닙니까?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 저 내란범을 두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직에 복귀해서 국가원수를 해라. 군을 계속 통수해라. 앞으로 내란 또 일으켜도 괜찮다. 또 다음에 올 대통령도 한 번쯤은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봉쇄하고 내란 일으켜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도 8대 0으로 8대 0 정해져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한 어떤 외부적 상황을 그렇게 많이는 고려를 안 할 거다. 네. 그 생각을 듭니다. 다만 네. 이번에 오늘 저 변론기를 한 번 추가해서 증인 3명을 쓸데없이 추가했던 이 부분은 피청구인 쪽에 어떤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최대한 조금 좀 정치적 시비 없이 가려는 그런 뭐 고뇌는 느껴지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뭐 사실은 부정타는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사실은 3월 7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사람이지만 또 변수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어차피 뒤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도 같이 이게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또 한 주를 시간 벌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변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해버리고 기각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한덕수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복직을 업무 복귀를 시켜주는 거고요. 권한 대행으로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즉 한덕수를 주고 윤석열을 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이것도 좀 뭐 저도 뭐랄까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렇게까지 뭔가 이제 정부적인 판단을 해가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그 선고기일을 이게 뭔가 연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와중에 네. 좀 어이가 없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윤석열 메시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데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뭐 청년 세대 뭐 세대 통합을 통해서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달라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누가요? 윤석열이요.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네요. 지금 이게 윤석열 씨의 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 국민 변호인단 모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요 내용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아. 야, 근데 뭐 윤석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윤석열 복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보도가 나왔어요. 무슨 이제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빠질 거다. 요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왜 그냥 진짜 그냥 아예 미친 척 부정을 하는 걸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이 기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축하용 케이크까지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박근혜 때. 네, 네. 근데 8대 0으로 파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내란 사범을 두고 어떻게 복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견은 태도를 보거나 저기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요새 행태를 보면 당연히 파면될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성심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또 밖에 있는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한테 혼날까봐 네.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해보는 것이지 설마 그렇게 믿기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도 이제 부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부정에 미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도 부정하는 것 현실 같아요. 부정까지 한다. 지금 이 10차까지 변론길이 오면서 뭐 정치권을 보면 사실 이게 방증이기도 한데 여든 야든 간에 이미 조기 대선이라는 그 포커스를 두고 다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당도 그래요. 근데 물론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이다, 대통령 탄핵 찬성이다, 뭐 계엄이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대선 주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토론회를 다 열더만요, 인물별로. 그러면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 여당 의원들 40명, 60명이 왜 몰려갈 것이며 그런 일이 대선 기간이나 있는 일이지 지금 그 장면을 봤을 땐 지금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는 아예 다른 쪽에 시각을 두고 있는데 본인들만 지금 자신들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선거에도 부정이 있다라고 믿는데 지금 본인들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 과거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과도하게 뭔가 몰입하면서 이른바 우리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좀 우려가 되네요. 자, 저희가 사실 질문으로 뭐 윤석열 하약 카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이 속보로 이 질문을 빼겠습니다.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뭐 되도 않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여쭤볼 필요가 없었고 윤석열이 뭐 하야할 사람이 아니죠, 역시나. 근데 요거는 그러면 그래도 알 수 네. 없죠. 혹시 보안이 누설돼서 8대 0으로 선고된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면 네. 그때는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 이것을 두려워해서 자진 그 사퇴 형식으로 나가고자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긴장하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이론상 그건 불가능하다. 반드시 파면 결정을 받아야지 그 자진 사퇴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론을 좀 미리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윤석열이 만약에 하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법리상으로도 그게 불가능한 거는 확실합니까? 아니면은- 맞습니다.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자는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네. 직무 수행이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사퇴도 불가능한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사표 내고 스스로 그걸 접수하는 이런 절차를 취해도 위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혹시나 자기가 뭐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 났던 사안 중에 이 선고에 대한 부분,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헌재가 언제 낼 것인가 이제 대다수의 언론 보도가 일단 3월 11일 안팎으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기점을 3월 11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언론 스스로도 좀 이걸 상황을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변수들이 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11일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평의 기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월 11일 안쪽으로 좀 선고가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헌재 발언 중에서 이제 조지호 관련된 뭐 내용을 여쭤보자면은 지금 조지호가 헌재에서 얘기한 발언, 그러니까 검찰 조사랑은 또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사에서는 이제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윤석열이 전화 와가지고 너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건 사실 완전한 그냥 질책 아닙니까? 야, 너 때문에 빨리 끝났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할 때는 이게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근데 오늘 헌재에서는 뼈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윤석열이 질책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내가 느끼기에는 질책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느껴졌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네요. 그건 아마 인간적 그 도의 차원에서 음. 자기 그 주관적 해석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부인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뭐 전화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을 뿐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영 사령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그 거절했던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실체는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또 그 상관없이 아까 국민들께서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일부 하고 계시는 정영식 재판관 네. 그분에 의해서 그 우리 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은 변호인 참여하에서 또는 특히 영상 녹화 조사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경의 그 수사 내용,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파면 결정을 이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발언이 이제 11시 반쯤에 우원식 의장이랑 조은희 의원, 서운숙 의원 등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조지호 청장이 전화 그거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고 조지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혹시 의원님은 전화 안 하셨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좀 이제 상황 파악을. 예. 그날 정신이 없으셨죠 뭐. 예, 다행히 모르는 관계라. 근데 조지호 청장의 이 뭐 발언이 조금 달라지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한 명의 발언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게 바로 김현태 단장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야, 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희 그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에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때도 악어의 눈물이다. 과거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추정된다라고 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개된 그 텔레그램 단톡방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윤석열 내지는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중에 의원이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얘기했던 거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 이제 국회를 봉쇄하라고만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헌재에서 했던 말도 그때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고, 그리고 헌재에서 했던 얘기가 또 텔레그램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그때 눈물을 흘렸던 건가? 뭐 많은 국민들이 뭐 감동하고 심지어 공감하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12월 중순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그 텔레그램 방 보고 나서 충격받은 분들이 김현태 단장이 이제 뭐랄까 노선을 좀 갈아탔다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 국방위인가요? 국방위에서 김현태 단장을 두고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박선원 의원과 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걸로도 추정이 됩니다. 혹시 오늘 그 헌재 때문에 좀 바쁘셨겠지만은 박선원 의원의 분노 보셨습니까 혹시? 예. 케이블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계셨어요? 같이 앉아서 그래요? 오늘 예, 그걸 헌법재판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분명히 12월 9일에 울면서 기자회견할 때는 인원을 뭐 이렇게 체포할 수 있다 그랬나?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는 명령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헌재에서는 그게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뭐 이렇게 묶기 위한 게 아니라 문을 이렇게 봉쇄하려고 가져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박선원 의원이 케이블 타이를 들고 이게 어떻게 이걸로 문을 봉쇄할 수가 있냐? 헌재를 능멸하는 거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막 하나 더 줘봐. 쫙쫙쫙쫙 이렇게 계속 채우시더라고요. 예. 특히 그
문 후문 봉쇄할 때 보면 청테이프로 청테이프 묶고 있고 썼죠. 그 케이블 타이는 사용 안 하는 것도 장면에 찍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구조상 그 케이블 타이로는 묶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는 아마 군인 정신으로 모든 것을 부하를 뭐 지키겠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던 것 같은데 최초 눈물의 기자회견 때는 예예 그때는 좀 정상적이고 군인다운 뭐 이런 태도를 드러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서 아마 그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후회일까요?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기획을 하고 지시를 한 윗사람이 나쁘긴 하지만 네. 현장에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고 단원들을 데리고서 진입을 해서 실무적인 난동을 부렸던 사람은 그 본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살아나는 방법 저것에 의하면 사실은 그 어떤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아나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마치 대통령 측에 대한 그 의리 이걸 핑계로 이게 더해지면서 저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뒷부분의 태도는 아주 멍청하죠. 아 근데 네. 거짓말이 감춰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아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라는 곽종근의 지시가 국회의원 뜻하는 건지 나중에 계엄 끝나고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헌재에서 근데 공개된 그 단톡방에서는 의원이란 표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네. 모를 리가 없죠. 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고 지금 또 하나 뉴스가 JTBC 단독으로 나온 거는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 저격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헌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JTBC가 취재한 결과 군검찰 조사 받을 때는 저격수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또 했다고 하네요. 다 계속 달라지는 거죠. 아예 예. 이건 정반대로 바뀐 건데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진술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자체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와의 접촉? 회유를 당했겠죠. 회유를 당했는데 네. 자기가 사는데도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난동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끝난 거 처벌이라도 좀 약하게 받자 해서 정상 자료를 만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을 하고 국민 앞에 자수를 하는 자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취했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소가 안 돼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했을 것이고 애초에 기소가 안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만드는 정상이 뭘까? 윗사람이 지시하니까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되 체포 의도도 없었고 나쁜 어떤 적극적인 직무 수행에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해서 기소조차 안 당하려는 이런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해버린 것인데 결국은 스스로를 망쳐서 이제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회유라고 하면은 변호인이 회유를 하긴 힘들 거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랑 컨택하고 나서 조금 더 이런 발언들이 바뀐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좀 보십니까? 국힘의 그런 뭐 국방위원들이라든가 군의 어떤 뭐 상사들이라든가 상관들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뭐 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살아날 가능성을 본인이 욕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거짓말을 해서 이제 더 본인이 매를 더 맞게 생긴 상황이 됐는데 아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좀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해외 무슨 파병을 나가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 의혹 예.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결국은 자기가 군인 신분을 계속 유지해서 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윤통 쪽이나 이런 뭐 다른 그 군인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리가 아니고 내가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다. 두 대 맞을 거 한 대로 줄이려고 지난번에 자복을 했는데 그걸 후회하면서 자르면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런 짓을 했을 것이고 해외 파병을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 이런 각고의 노력이 성사될 가능성은 뭐 저는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미 이 텔레그램 단톡방, 그러니까 707 특임단 뉴 707이잖아요. 네. 요 카톡방이 어제 SBS 단독 보도로 나오고 나서
다른 이제 타사 언론사들의 보도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이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를 보면 아예 안규백 의원실에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이 토마토 쪽에 넘겼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를 보면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경에 707 특임단이 뉴스토마토 취재진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던 장면이 담겨 있는 CCTV를 안규백 의원실이 국회 방호처에서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진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려던 장면이 담긴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케이블 타이를 박선호 의원이 막 이렇게 늘려보고 검증을 실제로 해준 이유는 국회 문을 막는다 이런 이제 설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실제 본인도 김현태 단장도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비무장 민간인을 체포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를 이제 강변한 건데 영상이 나와버리고 뭐 텔레그램에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실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장면이 그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모든 증거가 다 확보됐다라고 봐야 돼서 이제 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지금 보도를 보니까 기자 한 분의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소속의 기자 한 분의 팔을 한 명씩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장면이 이제 CCTV에 좀 잡힌 것 같아요. 결박하려는 장면이 잡혔다. 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네. 그 말인즉슨 이 케이블 타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이 김현태 단장은 그러면 원래 곽종근 사령관은 진술이 일관되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로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곽종근 사령관은 이제 공익신고자로 판단해서 대검 등의 신고서를 송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가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발언이 오락가락 해버리면 뭐 한 대 맞기 싫어서 10대를 이제 둘겨 맞이할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은 저는 그 군인이 유리를 깨고 난입을 한 건 본인이고 본인이 실무 책임자인데 저기를 기소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기를 그다음에 또 중벌을 하려면은 그 미안해서 떠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참 들었는데 네. 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안 미안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국정원 차장, 홍장원 차장, 홍장원. 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네. 그리고 저기 조성현 단장 이런 사람들은 실제 죄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라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네. 곽종근 사령관 딱 한 명 여기만이 뭐 약간의 죄가 있고 또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아주 그 더 엄벌을 안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처신을 한 것 같은데 거기는 아마 본인도 성격이 뭐 좀 군인 정신도 있고 또 바른 판단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저 곽종근 사령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권익위 쪽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랑 이번에 내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실제 공익 신고자로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 밝히고 접수하고 나서 권익위의 판단이 있어야지 공익 신고자가 되는 건데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공익 신고자로 판단했다고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 적이 있고요. 어제 밝혔고요. 강혜경 씨와 명태균 게이트, 강혜경 씨와 미래한국연구소라고 부르는 김태열 소장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기사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 공익신고자로 신청하는 거는 어느 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접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접수하는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뭐 권익위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를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곽종근 사령관은 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공익신고자로 지금 결정이 됐고, 그리고 뭐 좀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탄원서들도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요 누군가를 기소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공익신고자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면 좀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참작이 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이 곽종근 사령관도 사실 지금 진술이 일관되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내란에서 역할이 없었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책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책임을 진술의 일관성과 솔직함을 들어서 참작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드는 게 팩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그저 참조를 하도록 그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뭐 보호에 관한 조항만 관심 갖고 보느라고 형사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판사가 보기에 그 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네. 근데 판사가 어떤 그 양심이라는 것은 그 주관적 양심이 아니고 그 어떤 직업적 양심, 객관적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주려고 온다고 해서 무작정 봐줄 수는 없고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공익 제보자로 보호 대상이 되거나 또 국민의 여론이 거기는 특별히 봐줘야 한다라고 의견이 돌아가다 보면 그게 충분히 명분이 돼서 형량을 최대한 약하게 낮춰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봐야겠죠. 그 공익신고자 돼 있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잠깐만 시간이 9시 40분이에요? 뭐야? 네. 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예. 여쭤볼 게 너무나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사실은 이 김현태 단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뭐랄까 상관인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 뭐 의원이라는 건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어떤 혼선을 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뭐랄까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실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검찰에 자수서를 낼 때 거기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내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5분 간격으로 연락해 지시한 사실이 적혀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회에 나와서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에는 의원이라는 글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한테 그런 의원이란 말을 한 적이 없거나 네. 지시를 한 적이 없어야 내가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건데 군검찰 진술과도 다르게. 근데 실제 국회의원 단어가 의사당 내 의원이란 단어가 명시돼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사실 더 이상 김현태 특임단장은 언급하기도 어려울 그렇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 김현태 단장의 말이 바뀌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윤석열 이렇게 탄핵시킨 데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는 조금 격가지인데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눈 것 같고 저희 의원님께서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계시기 때문에 명태균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만 예. 몇 가지 여쭤보고 바로 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요건 이제 재미 차원에서 살짝. 오늘 그 헌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한 게 헌재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문자 주고받은 게 계엄 전날과 당일에. 네. 그런데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윤석열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장이랑 내 와이프랑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았던 부분 나는 알 수도 없지만 내가 11월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하고 나서 핸드폰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핸드폰 바꿨다. 그 이후에 11월 중순에 핸드폰 바꿨다. 그래서 바꾼 뒤에 비화폰은 국정원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다. 비화폰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다. 이러면 이거는 죄송한데 윤석열이 진짜 몰랐다는 건데요. 연락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실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이런 거를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사실 김건희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충 어떤 맥락의 대화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나눴고 김건희가 나눴고 대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아내를 보호하고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네. 하는 걸 보고 무슨 의도로 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뭐 그런
의문은 가졌는데 추측이라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국민 담화 하고 나서 핸드폰 바꿔서 비화폰은 이제 나랑 국정원장이랑 썼다는 건데 핵심은 이 전에는 그러면 비화폰을 썼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김건희가 이거 확실하게 윤석열이 좀 얘기해 준 듯한 느낌이 저는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윤석열이 뭐 구속 취소 신문 오늘 뭐 따로 했는데 뭐 아무 이야기도 안 했고, 근데 구속 취소 요거는 될 리가 만무하죠? 안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예,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윤석열 쪽에서 예, 그러니까 보석을 청구하면 되는데 보석은 이제 나중에 청구하려고 그 전에 있는 제도 이걸 한번 써먹은 건데 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하면 법원의 기록이 오고 간 시간, 날짜는 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구속 기간이 연장이 늘어나는 거고 그 안에 기소를 했는데 그 날짜를 빼달라는 것은 뭐죠? 정말 너무 엉뚱해서 답할 가치가 없죠. 예, 그냥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법률가로서 그러니까요. 워낙에 그 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도 이제 그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거니까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도 뭐 엄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구속 적부심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체포 적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같은 당 의원이시니까 추미애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추미애 의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소송을 했는데 소송 비용 안 내가지고 그냥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 장난질이 아니, 근데 너무 추미애 의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내용상 말이 안 되지만 예, 외형으로 보면 말은 되는 겁니다. 예, 인정은 못 받겠지만. 네네네. 근데 이것은 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가치가 없는 구속 거죠. 취소. 예, 예.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했을 때 예. 그때도 그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법이 없는 제도고 그렇죠. 받아칠 수도 없는 제도인데 저걸 가지고 또 뭐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의 제기를. 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원래는 판사님들이 그 따져볼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굳이 또 예. 대통령 쪽에서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니까 또 공보 담당자가 또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각하한다, 기각한다라고 또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무 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했던 것이죠.